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주 정부가 전략 비축할 수 있는 리플 솔라나의 최소 목표 가격과 그리고 또 내년에 만약 약세장이 온다면 최대 70%의 하락을 예상하는 분석가의 의견까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코인계 주요 소식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 텐데요. 저번 목요일에 XRP와 도지코인의 ETF가 이제 막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역대급 대비 무대를 펼쳐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정식 ETF가 아니었죠. 조금 SEC를 우회하는 지름길 ETF라고 소개를 드렸었고요. 만약에 10월경으로 예상되는 제대로 된 알트코인 ETF가 나온다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현재부터 10월 어느 순간까지만 장사가 잘 되는 메뚜기 한철 장사 ETF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것도 기관 대상으로 지금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저번 목요일부터 거래를 시작한 렉스랑 오스프리 자산운용사가 만든 XRP ETF가 첫날 거래량이 3,700만 달러, 도지코인은 1,700만 달러가 팔렸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빌리언 달러, 뭐 조 단위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 출시된 710개 ETF 중에 당당하게 1등 기록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도 5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왜냐하면 대부분 ETF가 출시되면요. 첫날 거래량은 100만 달러 미만인데 반해 요거는 37배가 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지금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또 알트코인이 약간 들썩들썩 했었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애널리스트가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지만 이준의 신고가 경신을 다시 할 가능성이 70%다라고 애들러 주니어라는 분석가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도 바로 가는 게 아니다. 신고가 경신에 앞서서 1주에서 2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4분기 가면 계절적 상승으로 인해서 너무 기대된다. 특히 10월, 11월이 좀 통계가 좋긴 했었죠.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주기영 대표가 나와서 비트코인 다시 오를 것이다. 근데 이제는 내 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겠지만 이라고 하면서 조금 주눅이 들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상은 다 틀릴 수 있겠죠. 뭐 앞으로 대비를 잘하면 되니까 계속 좋은 뭐 온체인 데이터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받아들인 사람이 잘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로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 본다. 왜냐면 온체인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 온체인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지금도 과할 정도로 너무 많다. 그래서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서 어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주춤한 것 같지만 어제 기록했던 알트코인 시즌 지수를 보면요. 업비트에서도 참고로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있는데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업비트 기준으로 드디어 79까지 나왔습니다. 75가 넘어가면 알트 시즌이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요. 상위 100개, 시가총액 100개 이내의 알트코인들의 90일 수익률을요,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보다 더 높이 올라간 친구들이 몇 개야? 100개 중에 몇 개야? 하면 79개가 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초라해 보이면서 알트코인들이 지금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도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니까요. 어제 기준 한 75 정도가 나왔었고 한때 77까지도 올라왔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 3달 기준으로 100개 중에 75개가 손 들었다는 거죠. 알트코인 상승률이 비트보다 높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시가총액 높은 1위부터 100위 사이에 있는 코인들이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알트코인만 들고 있다면 조금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 어제는까지 또 좋았었고요. 오늘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어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벤자민 코엔이라는 인투 더 크립토버스 예전에 그 온체인 데이터 사이트 만든 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가장 트레이더 중에 좀 영향력이 있는 한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이 비트코인이 다음 약세장에서는 최대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을 보면 각각 최고점에서 비트코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었네요. 94%, 그 전에는 87%, 가장 최근엔 22년이겠죠. 77%까지 떨어졌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고점 경신하면 최대 70, 뭐 못하면 60, 뭐 이 정도는 하락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드시라는 건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가능성이 크며 만약에 전제 조건이 비트코인이 오는 4분기에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면이죠.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면 이번 사이클도 동일하다고 보고 얘네들이랑 비슷한 느낌이구나. 그래서 나는 코인을 전체를 다 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 거는 한 내년 중반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반감 기발 사이클의 과거 패턴과 조금 비슷하겠다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아직도 좀 논란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뭐다? 내년엔 겨울 같은 거 없어. 아직도 여기가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좀 동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전략 비축도 하고 뭐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예전에 매트 호건 CIO라든지 여기가 좀 더 다수설이고요. 지금은 조금 소수설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점을 찍은 후에는 70%까지 떨어질 수 있어. 여기가 지금은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블랙락이라든지 큰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게 좀 더 본인들의 수수료 수익을 가져가기 좋을까요? 요걸까요? 아니면 요걸까요? 제가 볼 땐 요거 같은데요. 왜냐면 급등이 팍 나와주면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이제 집어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팍 떨어뜨리면 당연히 팔겠죠. 그래서 블랙락의 입장에서는 요거를 좀 의도를 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될지까진 저도 모른다. 모르니까 둘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도요. 사실 요게 난이도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것보단 요게 난이도는 높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이 전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벤자민 코인이 주장하는 거는요. 지금은 우리가 그 하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기사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아까 앞선 애들러 주니어였나요? 그런 분석가도 있었고 이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전제가 뭐다? 4분기 강세가 오면 엄청나게 오르면이 전제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사이클도 폭락이 온다. 급등이 오면 폭락이 오는 건 당연한 공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올 매도를 하겠다.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자, 4분기 강세가 오면 여기도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오면 안 온다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간다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급락 뒤에는 또 급등이 공식처럼 따라옵니다. 우리 최근에 봤었던 올해 4월 달에 관세 폭락 뒤에 정말 어마무시한 V자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1987년도였나요? 블랙 먼데이 때도 V자 반등. 20년도 팬데믹 때도 V자 반등. 그러니까 급등이 오면 급락이 오고요. 급락이 오면 다시 급등이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래서 4분기 강세가 올 수 있음도 우리는 좀 예상을 하면 좋겠다. 대비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게 독이에요. 저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급락 전에 분명히 그럼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급등의 탈출 확률이 2%도 저는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탈출을 못 한다는 겁니다. 포모에 빠져서 조금만 더 한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신규 코인들, 상장 코인들, 급등 코인들 요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비트에도 지금 하루에 한 4-5개씩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상장 그런 거 누가 사? 신규 코인 나와봤자 떨어지기만 하고 너무 많고 이런 아마 코인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건 쳐다도 안 봐. 재미도 없어. 근데요. 이 급등이 나오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데서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얘가 왜 오르는지 모르고 뭐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막 5배, 10배, 20배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때 코인을 사게 되면서 마이너스 98%라는 수익률을 예전에 저도 겪어봤고요.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불나방들 그리고 대참사가 이때 벌어진다. 급등의 탈출을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급등에 나도 모르게 사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폭락이 오고 나서 보면 정말 처참한 결과가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좋으면서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정말 비극이 많이 나오거든요. 참, 좋으면서도 경계하셔야 된다.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잔소리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벤자민 코엔만 장기 약세장을 보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되신 산전수전 고인물들은요, 이게 뭐 매 사이클마다 4년마다 두드려 맞은 게 체감이 보다 보니까 이번에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거죠. 4년마다 정말 마이너스 90%,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고요. 알트코인은 진짜 콩가루가 돼버리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좌우장풍의 이 얘기는요. 다른 얘기를 하는 기사인데 제가 포인트를 좀 잡아오기 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좌우장펑이 비트코인 아시아 컨퍼런스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DAT 기업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였는데요. 저의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자, DAT 기업들이 장기 약세장, 크립토 윈터를 거쳐야만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 크립토 윈터를 지금까지 극복한 회사는 누구다? 단 하나입니다. 스트레티지 말고는요. 그 험한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를 제외한 다른 DAT 기업들은 최소 한 번의 크립토 윈터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크립토 윈터가 온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약세장이 올 건데 그것도 장기로 크립토 윈터처럼 올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한다는 게 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고인물들은요, 이 가능성도 배제를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올 거라고 본능적으로 경험상 좀 느낌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를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요. 그게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지표겠죠. 뭐 예전에도 뭐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위, 뭐 MVRV 순위, 뭐 PMI 제조업 지수를 봐라, 뭐 RSI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견주어서 그래도 지표로 판단에 좀 부가적인 사건이 들어가면 좀 더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굉장히 폭등이 나와야 폭락이 나올 텐데 그 폭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건, 좀 메인 이벤트들을 알고 가면 지표와 함께 가늠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좀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결국 벤자민 코엔의 말은 급등이 온다면 급락이 올 건데 그 급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요. 강세장이 왔다라고 사실은 봅니다. 이 지금이 강세장이 아니라고 본다면 조금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들이 뭐였다? 지니어스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 ETF 승인이 자동으로 승인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DAT 기업이라는 게 나와서 월가를 휩쓸고 있고 IPO 열풍 지금도 크립토 IPO도 아직 줄줄이 비엔나로 서 있어요. 그리고 스펙 상장 IPO까지도 못 기다리겠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강세장이 맞다라고 이런 사건들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표와 상관없이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정점, 불기둥이 나올 만한 사건들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리플 IPO도 그 중심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연준의 양적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네요. 미국의 특히 연방정부의 전략 비축입니다. 요거는요. 사람들의 예상과 지금 나는 비트코인 있지도 않은데 무슨 전략 비축이야 하시겠지만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크립토를 산다는 건 정말 엄청난 포모가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연방정부의 전략 비축은 조금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정부 차원에서는요. 지금도 50개 주가 있으니까 계속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기사 보시면요. 미시간 주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2차 심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하원의 2차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제 하원 끝나면 상원 가고 그다음 주지사 서명을 앞두겠죠. 그래서 뭐 여기 따르면 미시간 주 예산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입니까? 암호화폐입니까? 암호화폐예요. 제가 다른 문서를 다 뒤져봐도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이렇게 문구가 돼 있더라고요. 자, 암호화폐에 엄청난 돈을 투입할 수 있다. 예산이 얼마인지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뭐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53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의 최대 10%니까 15억 달러. 하나로는 한 2조 원 정도가 크립토 시장으로 미시간 주 하나만 볼 때 넘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비트코인만 될까? 아니면 알트코인도 될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알트코인이 된다면 어디까지 될 것인가를 주정부, 연방정부는 아직 뭐 전혀 그 예시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이미 주정부에서 전략 비축이 통과된 주가 2개에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기준을 통해서 알트코인이 된다면 어떤 친구들까지 될 것이고 그들의 가격은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최소한 얼마 이상은 넘어줘야지 주정부에서 눈독을 들이면서 비축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복습하는 차원입니다. 지금은 연방정부가 전략 비축에 대해서 함흥차사 트럼프의 좀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월에 행정명령 내렸는데 아직도 뭔가 얘기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죠. 그러나 저는 뭐 분명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는 뭐 연방정부보다는 미리 승인된 주정부의 비축 조건이 있었잖아요. 특히나 지금 통과된 곳들이 3곳이 있습니다. 텍사스, 뉴햄프셔, 애리조나인데 사실 애리조나는 조금 소극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지금도 연방정부도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나서서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뺏은 거 비축한다 요 정도잖아요. 애리조나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야. 뭐 요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이제 진짜 의미에서 통과된 것은 텍사스랑 뉴햄프셔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최소한 살 수 있는 암호화폐의 조건입니다. 비트코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평균 시가총액이 500빌리언 달러가 넘어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00빌리언 달러가 넘어야 된다. 물론 기간은 좀 왔다 갔다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문구를 찾아보니까요. 특히 텍사스, 뭐 좀 그 부자 동네잖아요. 그 주정부에서 문구를 찾았습니다. 평균이 최근에 12개월을 뭐가 넘어간다?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을 평균 12개월 최근 기준으로 해서 넘어야 그때야 이제 이게 최소 기준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거겠죠. 이 기준이 있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 이하 알트코인들이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넘는 가격이 중요하겠죠. 물론 이제 한 최근 최소 1년 이상을 그렇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냥 찍고 내려왔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일단 이 가격을 한번 가늠해 보자. 요거는요.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니까 막 가격이 변동이 크게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도 다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사이클 안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전략 비축을 실행하지 않을까. 계획과 실행은 다르죠. 실행은 진짜 하는 거고요. 계획은 할 수도 있다. 뭐 통과됐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까지만 실행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서 시가총액 10위권의 코인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자, 여기까지만 아까 주정부에서 전략 비축을 할 수 있는 일단 최소한의 조건은 갖춘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한 최근 12개월 넘어가려면 한 뭐 9개월, 10개월 정도는 더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비트코인은 뭐 워낙 높고요. 이더리움이 현재 한 5,400억 불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5천억 불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까지는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유력한 후보들이 이제 리플, 뭐 테더, 뭐 USDC, 뭐 스테이킹 대 이더리움 이런 거 빼야겠죠. 바이낸스 코인, 솔라나. 최근에 바이낸스가 뭐 1,000불 뚫으면서 지금 솔라나 위로 올라왔네요. 뭐 치열합니다. 그리고 뭐 도지, 에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코인들이 아까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도달하는데
도대체 몇 배가 올라야 되냐?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오랜만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여기에 선을 그어놨고요. 사실 비트코인은 이미 25,000달러 찍었을 때 이 기준은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4,000달러를 넘었을 때 이미 충족이 됐다. 오히려 떨어져야 이제 5천억 달러가 가네요. 자, 그 다음이 누구다? XRP다. 현재 한 3달러라고 본다면 한 2.7배 정도 오르면 이제 5천억 달러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8.3달러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달러로 하면 잘 안 와닿으시니까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리플이 한 11,700원 정도가 됐을 때, 뭐 넉넉 잡고 김프 합쳐서 12,000원 정도가 되면 일단은 미국의 주 정부에서 기존의 가이던스를 제시한 최소 가격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될 것 같으신가요? 안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좀만 노력하면 11,700원 정도는 이번 사이클 정점에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위들이 BNB와 솔라나인데 뭐 비슷하네요. 3.6배라든지 한 3.8배 정도가 가야 되는데 근데 BNB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1000불 신고가를 계속 뚫고 있는 몇 안 되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이 한화로 하면 약 502만 원 정도가 되면 일단 그 타겟 목표 가격은 된다. 이거 솔라나는 지금이 240달러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한화로 129만 원, 900달러 정도 넘어가면 드디어 5천억 불 시가총액을 넘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엄청 커 보이긴 하네요. 지금 뭐 30만 원, 4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4배가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더리움 다음으로 뭐 순위는 XRP가 맞습니다. 이게 조금 시가총액이 벌어져 있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9월 18일 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 XRP ETF는 시간 문제,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뭐 당연히 될 것이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백악관의 보유 자산, 연방정부의 보유 자산, 뭐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잘하면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내지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 뭐 시가총액이나 뭐 주정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할 겁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긴가민가한데 요거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리플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전에 행정명령 3월 달에 발표할 때 트럼프가 그냥 냅다 5개를 질러버렸잖아요. A다까지 비축할 수 있다. 이게 좀 트럼프 마음이기 때문에 뭐 좀 로비를 잘해서 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지까진 모르겠지만 근데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뭐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스틴 선과 장펑자오가 지금 최근에 계속 훈방 조치를 받고 있죠. SEC와 저스틴 선 소송하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트럼프의 밈코인 가장 많이 트럼프 밈코인도 샀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도 엄청 사람들 안 팔리고 있을 때 미분양 됐을 때 저스틴 선이 뭐 몇천억 원 긁어줬잖아요. 그래서 훈방되는 거 아니야? 이거 최근에 장펑자오도 지금 BNB 코인이 막 지금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게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대충 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뭐 사면해 주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고 있어요. 여기도 트럼프 중동을 통해서 좀 많은 어떤 로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또 하나 CFTC도 지금 의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의장 후보로 브라이언 컨텐츠라는 분이 지금 와야 되는데요.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미니의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들 이 친구들이 이 브라이언 컨텐츠라는 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두 분이 막 예전에 문자로도 뭐 싸우고 이런 게 공개가 됐었죠. 근데 제미니가 또 엄청 로비를 많이 했어요. 이번 정부에. 그러니까 이 오셔야 되는 의장 후보가 지금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임 의장 후보들이 지금 계속 물망에 오르고 있어요. 친 크립토 인사 누가 있나 이런 게 뉴스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친 크립토적으로 로비를 하고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트럼프 마음에 좀 들면 뭐 보유자산에 포함도 될 수 있다. 이런 뭐 돌발적인 상황도 배제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뭐 소설이긴 하지만 해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의하실 게 있죠. 자, 일단 FM적으로 본다면 주정부에 들어가려면 결국 5천억 원, 5천억 달러, 시가총액 5천억 달러가 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비축 전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행하는 그 후가 좋을까요? 포인트는 비축하기 전에, 전략 비축하기 전에 이 계획을 발표하는 전후가 저는 아까 하나의 큰 포모, 큰 정점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계획 발표 전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5년이 넘게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들썩들썩하고 내가 될지도 모른다. 혹은 목표 타겟을 넘었다. 뭐 주정부에서 뭐 자꾸 뭐가 나오고 있다. 뭐 요럴 때가 좀 피크지 실제로 막 실행을 되고 뭐 5개년 계획으로 살 때는 피크가 아닐 수 있다. 이게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트럼프의 성향상 어떤 코인까지 전략 비축에 특히 연방정부 쪽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략 비축 계획이 발표가 된다면 그 전후로는 제가 볼 땐 정말 엄청난 포모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급등 후에 분명히 나올 말이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전략 비축 한다는데 이거 왜 떨어져? 이거 예전에도 들었었죠. 과거에도 ETF 나왔는데 왜 떨어져? 뭐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에는 저희들 얘기가 잘 안 들리실 것 같은데요. 남들이 포모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즈음에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